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2023년도 해경과목 시험 문제 2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그 형법 강론 중에서 상해와 폭행과 관련된 판례를 여러분께 묻고 있습니다. 동시범 특례와 관련된 어떤 조문, 또 사례 섞여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상습성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휴대의 의미, 이런 어떤 아주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한 좀 물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미시적인 그런 문제 같아요. 상해 폭행이라고 타이틀은 잡았지만 굉장히 미시적인 어떤 그런 쟁점들에 대한 판례들,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푸셨을 때 좀 틀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한 어떤 거대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정리해두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다음 중 상해와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아는 겁니다. 첫 번째, 갑과 을이 의사 연락 없이 우연히 A를 각각 폭행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시범 케이스죠. 의사 연락이 없어요. 의사 연락이 없이 우연히 의사 연락이 없이 우연히 A를 각각 폭행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버려요. 동시범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야 되는데 상해가 갑의 폭행인 것으로 밝혀져 버린 거예요. 김센 거죠. A를 폭행한 사람은 바로 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인 관계가 불분명했을 때, 그랬을 경우는 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에서 갑과 을을 공동정범으로,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상해를 입은 거는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이 인과관계를 합일적으로 봐서, 즉 공동정범으로 가서 둘 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겠다, 이게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인데, 여기서 상해가 갑의 폭행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잖아요. 인과관계가 판명이 돼버렸잖아요. 따라서 을한테는 더 이상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을은 상해 행위를 가했지만, 의사 연락 없이 폭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A에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폭행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갑의 폭행에 의한 거니까. 따라서 을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배제되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갑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습벽이 있었어요. 이러한 습벽에 의해서 단순 폭행, 존속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끼는 게 낫겠네요. 그중 법정형이 중한죄로 가는 거예요. 가장 경한 게 아니라 중한상습법 하나만 중한상습법으로 포괄해서 일제만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존속폭행, 상습 존속폭행으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상습 존속폭행의 일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경한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한죄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즉 이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이 범행에 대해서 내가 범행 시에 내가 흉기를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즉 고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휴대의 고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피해자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죠? 이거는 특수폭행죄의 휴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내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족한 것이지, 상대방이 내가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식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 흉기를 실제 범행에 반드시 사용했어야만 휴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 행위의 습벽을 말하고, 그쵸? 여기 이 폭행과 상해와 관련된 상습성을 말하는 거지, 동규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서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맞습니다. 답은 뭐다? 2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나와 있고 2번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 존속 상해죄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휴대 여기서 휴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범행에 사용하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유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상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26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범죄들의 습격, 즉 257조, 8조, 8조의 2, 60조, 61조 상해 폭행과 관련된 죄들이죠. 거기서의 습격을 말하는 거지. 위 규정에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 범죄까지 고려해서 상습성을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게 틀렸죠. 중한 단속 폭행, 중한 뭐죠? 아까 상습 존속 상해죄. 상습 여기 폭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상습 존속 상해, 상습 존속 폭행. 어쨌든 중한죄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